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경제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네, 사실 주식편의점이랑 자꾸 헷갈려요. 네, 경제유치원입니다. 경제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이고요. 지금 갑자기 이게 무슨 화면이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화면이냐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난 컨텐츠에서 이 안젤리나 다닐로바 이분의 얼굴을 보여드렸더니요, 너무 예쁘다는 피드백이 많아가지고 별 상관없지만 그냥 배경화면으로 써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꾸 지난 시간에 하는데 저번 컨텐츠죠. 저번 컨텐츠의 GDP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GDP가 어떻게 구성되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GDP상 전 세계에서 몇 위며 도대체 순위로 보자면 GDP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컨텐츠에서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GDP 순위를 한번 비교해 보죠. 일단 1위는요. 이 기준은 2019년 통계청,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기준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오긴 했지만 아마 이 순위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국내 총생산 GDP 기준인데요. 미국이 1위죠. 미국이 21조 달러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일본, 독일, 인도 같은 경우는 1인당으로 따지면 확 줄어들겠지만 확실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체 GDP는 굉장히 크죠.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같은 나라도 인구가 2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은 순위를 랭크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G7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방 선진국 7개를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미국 들어가 있고요. 일본은 서방도 아닌데 굳이. 네,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해가지고 그 7나라가 전부 다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몇이냐? 우리나라는 12위입니다. 러시아가 11위고 12위가 우리나라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뒤로 보면 스페인이나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앞에 서 있다. 국내 총생산은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28인가 그래요. 28위입니다. 27위, 바로 앞에가 미얀마. 요즘 이제 말 많은 미얀마가 27위이기도 하거든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5천 몇백만 되면 이탈리아가 한 6천만 살짝 넘어가지고 이탈리아도 24위 정도인데요. 그런 나라들보다도 그래도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니구나. 이탈리아는 여기 있구나. 네, 그래도 어쨌든 한국이 인구 수에 비하면 지금 10위라는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선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쯤에서 궁금한 건 그러면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현재 중국입니다. 2021년 통계거든요. 2021년 중국은 14억, 근데 이게 14억이란 인구가요. 통계적으로 잡힌 게 그렇지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훨씬까지 모르겠지만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은 있죠. 그래도 공식적인 통계로도요. 중국과 인도는 정말 다르죠. 단위가 다릅니다. 14억, 13억 이런데 인도가 중국을 많이 따라갔죠. 그런데 미국 이렇게 확 내려가면 3억으로 쑥 내려가요. 그렇죠? 10억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그래서 1, 2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아까 10위권 안에 들었던 나라들이나 아니면 20위까지 봐도요. 지금 중국, 인도, 미국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있었죠. 인도네시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러시아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나라 중에 겹치는 나라들을 좀 볼게요. 세계 인구 순위 10위랑 여기 국내 총생산 22위권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겹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있죠. 그리고 중국 있죠. 인도 있죠. 브라질 있죠. 브라질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10위권 아니지만 11위권에 러시아도 포함이 되겠죠. 인구를 보자면 전 세계로 9위로 많은 나라니까요. 그리고 멕시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그래서 국내 총생산으로 보자면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많은 겁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인구랑 국내 총생산은 이런 식의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1인당 GDP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구 순위와 GDP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를 살펴볼 필요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1인당 GDP를 살펴보려고 했더니요. 우리가 1인당 하면은 생각나는 게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란 말보다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란 말이 조금 더 친숙한 용어일 겁니다. 사실 생산과 벌어들인 것, 소득과는 이론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계산상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65,280달러거든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65,716달러입니다. 앞에 65,000까지는 같죠. 우리나라는요, 1인당 GDP가 31,838달러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은 32,114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친숙한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1위부터 20위 있거든요. 스위스가 1위네요. 1인당 8만 달러가 넘고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미국 같은 경우가 5위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싱가포르,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과 금융권 중심의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런 나라들, 그래서 좀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까지 있고요. 우리나라는 24위예요. 우리나라 24위라서 32,114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이요. 52위거든요. 9,979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0달러는 살짝 안 되는데 거의 10,000달러에 달해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91위입니다. 2,081달러예요. 1인당 소득이 2,000달러가 살짝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요. 1인당 GDP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여지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정말 수많은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1인당 GDP가 10,000달러 가까이 돼 있다라는 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경제가 성장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우리나라에 비해서 10,000달러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은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1994년에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그러다가 IMF가 오거든요. 그때 8,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급락을 했다가 1999년에 10,000달러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0달러다, 10,000달러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999년, 거의 2000년이 되어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06년에 20,000달러가 넘었으니까 이 20,000달러까지는 금방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서 그리고 환율 상승도 겹쳐가지고요. 10,000달러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0달러가 깨졌다가 2010년에 20,000달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30,000달러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30,000달러 요 사이는 팍팍팍 간 건데 사실은 10,000달러 넘은 것 자체가 한 20 몇 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거의 10,000달러를 돌파할랑 말랑 여기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10,000달러 돌파하는 순간 20,000달러, 30,000달러는 생각보다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를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요, 제가 G7의,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G7의 1인당 국민소득과 GDP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은 순위가 이렇게 돼요. 미국 5위, 15위 독일, 캐나다, 프랑스, 19위, 21위, 22위, 23위에서 한국도 넣어놨습니다. 여기 G7이 확실히 앞에 있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21, 22, 23, 24 해가지고 이렇게 쫙 19위부터 쭉 18위부터 나와야 되네요. 18, 19, 20 빼고 21, 22, 23.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자면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요. 이런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탈리아를 살짝 넘었다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가 G7 수준에 다달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의 총생산 GDP 순위도 중요하잖아요. GDP 순위가 지금 보면 G7 순위랑 맞거든요.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보통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서 이 G7이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12위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G7에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4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막 한참 올라가는 중진국이라고 우리가 말을 만들었잖아요. 중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이 어디 나가서 선진국 소리를 듣고 선진국 대접을 받으면 뭔가 믿지를 못해요. 내게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적어도 경제 규모로 보자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주장해도 어느 정도는 먹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요, 그런 경제를 단시간에 쌓느라고요, 그에 따른 문화나 정치, 언론,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못 따라올 때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화 같은 경우에는 K-팝부터 웹소설, 웹툰, 또 한국 영화 같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런 문화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정치라든가 언론,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이 선진화되면, 그러니까 선진국의 위상에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어디 가서요, 한국이 선진국이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아닌 것 같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당당하게 맞아, 나는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경제유치원은요, 전 세계 GDP 순위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의 순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좀 나누어 보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은요. 경제적인 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러신 분도 있고요. 나머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진국이다 아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여기엔 동의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의 경제유치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